1940년 9월 런던. 매일 밤 8시 독일 폭격기 300대가 런던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총리 관저 지하 벙커. 한 남자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결정 하나에 다음날 영국이 사느냐 망하느냐가 달려 있었죠. 근데 그 남자한테 이상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관저 침실로 올라가서 파자마를 갈아입고는 2시간을 잤습니다. 전 국민의 생사를 매시간 결정하는 사람이 정오에 낮잠을 자고 있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회고록에 실제로 남긴 한 줄이 있습니다. 낮에 자야만 했다. 그게 전쟁을 견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독일은 무너졌고 영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 회고록에서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반드시 낮잠을 잤던 것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낮잠을 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게요. 거기다 전 국민의 생사가 오고 가는 시기에 자신은 태평하게 낮잠을 잤다는 게요. 낮잠 자는 걸 뭐라 할 순 없지만 상황이 전쟁 중이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 낮잠이 전쟁을 버티면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UC 버클리의 한 신경과학자는 25년 동안 잠의 차이를 추적했습니다. 처칠의 그 낮잠 2시간이 왜 그토록 강했는지 답을 찾아냈던 거죠. 그 답 하나가 우리의 경제적 상황까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이 답을 찾은 신경과학자가 매튜 워커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에서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신경과학자는 인간수명과학센터라는 연구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커는 그전에는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에 있었고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신경과학자이죠. 보통 신경과학자라면 뇌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5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질문만 추적했습니다. 매일 잠을 줄이면 우리 뇌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답을 2017년 책 한 권에 다 적었어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잠을 줄이면 우리 뇌가 무슨 일을 겪는가? 둘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날 밤 무엇을 했는가? 셋째, 오늘 밤 우리가 한 가지만 바꾸면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여기서 잠깐 같이 생각해보죠. 우리는 평소에 잠을 어쩌면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일이 더 우선이고 드라마가 더 우선이기 때문이죠. 넷플릭스가 다음 화를 자동으로 틀어주니 한 화만 더 하다가 새벽 2시가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폼을 보다가 손가락에 멈추질 않아서 11시가 1시가 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리가 안 멈춰서 2시고 3시고 잠이 안 오고 다들 그런 적이 있으시죠? 매일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잠을 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인 뇌는 다음날 정확히 어떤 일을 겪을까요? 워커가 fMRI 한 장으로 그 답을 잡아냈습니다. 그 사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UC 버클리, 건강한 성인 26명. 한 번은 8시간을 푹 재우고 한 번은 35시간 밤새우게 했어요. 35시간이면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하고도 11시간을 더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실험이긴 하지만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같은 사람들을 fMRI 기계 안에 넣어 같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밤을 새운 뇌가 달라졌습니다. 뇌 안에는 자동적으로 울리는 비상 사이렌이 있습니다. 공포, 분노, 불안을 처리하는 편도체입니다. 이게 60%나 더 켜져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같은 사진을 봤는데 잘 잔 사람은 차분했고 못 잔 사람은 뇌 안에서 사이렌이 울렸던 겁니다. 어제 못 잔 뇌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동료가 평소처럼 한마디 던졌는데 평소면 한번 숨쉬고 지나갔을 게 욱하고 말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아이가 칭얼대는데 평소면 다독였을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는 그날 저녁 후회하게 되죠. 운전 중에 차 한 대가 끼어드는데 평소면 한번 비켜줬을 법한 일에 클렉슨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같은 자극인데 사이렌이 2배로 키워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자극에 훨씬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나의 내면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활동에서조차 자신에게 올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누가 말을 걸고 싶겠어요. 그리고 일을 맡기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평온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30% 꺼진 판단 회로, 즉 잠을 잘 못 잔 뇌는 평소면 안 누를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평소면 안 보낼 카톡을 보내게 만듭니다. 즉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도 나가게 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일반화의 오류처럼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 같은 사진, 한 번의 밤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뇌로 바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즉 이런 상태가 조금씩 쌓여서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경고를 한 셈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6명이 진짜 다 그랬을까요? 주변에 잠 적게 자도 잘만 버티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근데 워커가 책에 한 줄로 답해놨습니다. 잠 적게 자도 멀쩡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작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일반적으로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죠.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50명이라 하면 5천만 인구 중에서입니다. 극히 적은 비율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없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적은 비율인 겁니다. 혹시 난 괜찮은데? 나는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멀쩡한데는 사실 멀쩡하다고 느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뇌가 60% 사이렌 켠 채로 출근하고 있는데 그게 평소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민한 상태가 평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아쉽지만 저자에 따르면 평소가 이미 망가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고가 하나 있어요. 1989년 3월 24일 새벽 0시 4분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엑손 발데즈호 선장이 마지막 5일 동안 매일 5시간만 잤습니다. 이 사람이 키를 부하 한 명에게 넘기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부하도 잠이 부족했어요. 배가 암초에 충돌. 24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알래스카 해안 2만 1000km가 검게 덮이고 해달 2800마리, 바다새 25만 마리가 죽었어요. 미국 환경재앙 역사상 최악의 사고. 사고 보고서 결론이 한 줄이었습니다. 운영자가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였다. 저자가 그의 책에 짧게 적어놨습니다. 그날 밤 그 침실에서 잠든 선장의 뇌가 바로 fMRI 속 그 뇌였어요. 편도체는 60% 켜져 있고 판단 회로는 30% 꺼져 있는 그 뇌. 잠 부족 한 번이 사람 한 명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다 하나를 망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도 망칠 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잠 부족 한 번이 이런 사고를 만든다면 매일 잠을 빼는 사람의 뇌는 수년 뒤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우리 뇌 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청소부가 있어요. 그 청소부는 밤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뇌가 일하면서 쓰레기를 만듭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무서운 것은 이게 쌓이면 알츠하이머가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면 뇌세포들이 60%로 쪼그라들고 세포 사이에 공간이 확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으로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청소부예요. 하루 동안 쌓인 쓰레기를 싹 씻어냅니다. 매일 밤 우리 뇌가 자기 자신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심이 또 들죠. 하루 청소 안 했다고 수년 뒤 알츠하이머까지 가요? 좀 과장 아닐까요? 상상해 보세요. 매일 쓰는 그릇에 음식 묻은 채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 며칠은 멀쩡해 보입니다. 한 달은 그래도 음식은 담아 먹을 수 있겠죠. 1년이 지나면 냄새가 날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릇이 아닐 겁니다. 거기서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에 도착한 게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그들은 모두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4시간만 잔다고 자랑했는데요. 청소 안 한 뇌가 다음날 일을 합니다. 그게 며칠, 몇 달, 몇 년 쌓이면 대처와 레이건이 도착한 그 끝이 됩니다. 근데 그 끝이 또 다가 아닙니다. 잘 잔 사람들이 도착한 반대쪽 끝. 그건 알츠하이머에 정반대였습니다. 매튜 워커가 25년 동안 본 사람이 크게 두 종류였어요. 한쪽은 매일 잠 4시간만 자고 자랑한 사람들. 다른 한쪽은 매일 7시간, 8시간 이상 푹 잔 사람들. 자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릿 대처, 영국 총리 11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8년. 두 사람 다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4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그 시대 자기계발서들이 두 사람을 인용했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4시간만 잔다. 그러니 당신도 잠을 줄여라. 나폴레옹 생각 많이 나시죠? 70년대, 80년대 청년들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년은 어떻게 됐나요? 알츠하이머. 대처도 말년의 알츠하이머, 레이건은 1994년에 진단. 두 사람 다 판단력이 무너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자기 이름도 못 알아보는 그 끝. 제 외할머니가 치매셨고 결혼 전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같이 사는 사람도 고통인 게 치매입니다. 사랑스러운 할머니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매튜 워커가 그의 책에 짧게 한 문단 적어놨어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늘 한 가지가 이상했다.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잠 4-5시간만 잔다고 자랑하던 두 국가 지도자가 나란히 같은 잔혹한 병으로 갔다. 매튜 워커가 책에 적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잠 4시간 자랑하는 지도자가 있죠. 트럼프 본인이 자기 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보통 4시간 잔다. 방송에 나와서도 자랑했고요. 3시간, 4시간, 나는 잠 많이 안 자도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고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생각해볼 거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사람들은, 잠을 잘 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빌 게이츠 7시간. 본인이 자기 블로그에 직접 적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초기 20년 동안 잠 많이 자는 건 게으른 거다라고 믿었다고요. 밤샘이 자랑이었다고요. 근데 매튜 워커의 책을 읽은 뒤 삶을 바꿨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매일 밤 7시간을 잔다. 그 잠 없이는 생산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다. 로저 페더러 12시간. 테니스 그랜드슬램 20번 우승. 20년 동안 세계 1위였던 사람입니다. 매튜 워커가 한 인터뷰에서 직접 말합니다. 페더러는 하루 12시간을 잡니다. 밤에 10시간, 낮에 2시간 낮잠. 르브론 제임스도 12시간. 농구 통산 득점 1위. NBA 최고 연봉을 20년 유지한 사람이에요. 같은 인터뷰에서 워커가 이어 말했죠. 르브론도 똑같이 12시간을 잡니다. 워런 버핏 8시간.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매일 8시간을 잡니다. 본인이 미국 PBS 방송에서 직접 말했어요. 저는 보통 밤에 8시간 정도 잡니다. 새벽 4시에 일터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프 베이조스 8시간 아마존 창업자. 저는 가능하면 매일 밤 8시간을 잡니다. 저 같은 임원은 하루에 결정 몇 개 잘 내리라고 돈 받는 사람이에요. 피곤해서 결정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본인 말입니다. 게이츠 7시간, 페더러 12시간, 르브론 12시간, 버핏 8시간, 베이조스 8시간. 테니스도, 농구도, 투자도, 기술도 각 분야 진짜 1위가 다 같은 답을 했습니다. 7시간 이상 무조건. 여기서 누가 그럴 수 있죠. 5명. 우연 아니에요? 세상에 1위가 5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5분의 1 확률로 5번 같은 답이 나올 확률이 0.032%. 3,200명을 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그 중에 한 명 골라낼 확률이에요. 우주 끝에서 모래알 하나를 골라낼 확률일 겁니다. 그만큼 같은 말을 할 확률이 적다는 건데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각 분야 진짜 1위가 다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7시간 이상 잠들기.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영상 앞에서 만났던 윈스턴 처칠. 정오에 2시간씩 낮잠 잤던 그 사람. 그 2시간이 왜 그토록 강했는지 워커가 책에 답을 적어놨어요. 짧은 낮잠 한 번이 망가진 뇌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고. 60%까지 켜져 있던 편도체 사이렌이 차분해지고 30% 꺼져 있던 판단 회로가 다시 켜집니다. 학습 능력은 100%로 복원됩니다. 페더러 12시간 중 2시간이 낮잠이었죠. 르브론도 똑같이 12시간이었고요. 각 분야 세계 1위들이 하고 있는 것을 80년 전 처칠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정오 그 파자마. 그게 5년 동안 영국을 버티게 한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아요. 왜 잘 잔 사람이 다 1위가 됐을까요? 왜 잠이 그들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을까요? 5가지 회로가 매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결정의 질이 달라져요. 사람이 하루 내리는 결정이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산에 영향 주는 결정은 한 줌이에요. 사야 할지 말지, 보내야 할지 말지, 맡을지 말지. 잘 잔 뇌는 그 한 줌을 확률과 장기로 봅니다. 못 잔 뇌는 같은 안건을 두려움과 감정으로 봐요. 매일 한 결정의 정확도가 1%만 차이 나도 30년이면 10,000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베이조스가 본인 책에 적어놨죠. 하루에 결정 몇 개 잘 내리라고 돈 받는 사람이다. 둘째, 세는 데가 줄어요. 앞에서 봤던 그 결제 버튼. 평소면 안 누를 결제를 누르고 평소면 안 보낼 카톡을 보내고 하루 한 번이라 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어서 한 달이면 30번이나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잠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하게 된 것이 30번이라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부자는 더 버는 사람이 아니라 덜 세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이 90세까지 같은 자리에 살고 같은 차 몰고 매일 같은 햄버거 먹는 게 세는 데를 다 막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자제력의 토대가 잠이었던 거죠. 셋째, 학습이 굳습니다. 낮에 본 정보가 잠자는 동안 뇌 안에서 굳습니다. 그게 다음날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같은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친다면 잠이 부족한 사람은 그 책을 보지 않은 것과 같을 정도로 정보를 흡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잠을 잘 잔 사람은 많은 정보를 책을 통해 흡수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의 폭이 확장되어 가죠. 이렇게 잠이라는 건 하찮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잠을 많이 자는 것이 게으르게 보일지 몰라도 뇌에서는 가장 좋은 활동이며 깨어있는 동안 본 것을 활용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넷째,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서로 멀리 떨어진 정보들을 잊습니다. 워커가 책에 적어놓은 그 회로예요. 베이조스가 아마존 사업 모델 떠올린 게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잠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 안 자면 같은 정보 다 가지고 있어도 연결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돌파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5째, 감정이 안정됩니다. 사이렌 켜진 사람은 직장에서 욱하고 영업에서 한마디 잘못 던지고 가족 안에서 작은 일에 폭발해요. 신뢰가 무너지면 기회 자체가 안 옵니다. 승진도, 계약도, 인맥도 다 신뢰 위에 쌓이니까요. 인간관계가 자산이고 잠이 그 자산의 토대가 됩니다. 이 5가지가 매일 작동합니다. 하루 결정 1개 더 정확하게, 하루 새는 돈 1번 덜 하는 거, 하루 굳는 학습 1줌 더, 하루 새 연결 1개 더, 하루 신뢰 1사람 더. 이 5이 매일 쌓여 나가면 다른 인생이 됩니다. 게이츠와 버핏과 베이조스가 자기 또래보다 1000배 부자인 이유가 매일 1000배 일해서가 아닙니다. 낮 동안은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고 밤에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잘 잤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5가지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잠이 우리의 경제적 상황까지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99%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은 죽어서 평생 잔다. 수험생들의 머리맡에 항상 있던 문구로 기억하시죠? 매튜 워커가 정확히 이걸 실험했어요. UC 버클리 학생 26명, 한 그룹은 시험 전날 8시간 푹 자고 한 그룹은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외워야 할 내용을 똑같이 줬어요. 밤새운 그룹이 잠을 잔 그룹보다 40% 덜 외웠습니다. 외운 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머리에 정보를 박는 건 못이 아니라 본드 같은 거라고 합니다. 못은 망치로 때리면 박힙니다. 본드는 시간이 필요하죠. 굳어야 박힙니다. 그 본드가 굳는 시간이 잠입니다. 낮에 본 단어가 잠자는 사이에 뇌 안에서 굳게 되는 거죠. 그게 다음날 시험장에서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새벽까지 안 자고 못 더 박아봤자 본드 없이 박은 못은 다음날 다 뽑힙니다. 40%는 그렇게 뽑힌 거예요. 저도 대학 시험 때 밤을 새고 쪽잠 자고 갔는데 분명히 봤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편지 쓰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 다음날 그 시험 질문의 답이 생각이 났었죠. 이미 시험은 다 지나갔는데 무슨 소용일까요? 같은 학생, 같은 머리, 한 번의 밤샘이 시험 합격과 시험 망함을 갈랐어요. 잠은 죽어서 평생 잔다 그 말 따라 새벽까지 책 붙들고 있던 학생들이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오늘 밤 우리가 새벽 2시까지 뭔가를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한 결과의 40%는 다음날 사라집니다. 워커가 25년 동안 찾은 답이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빼는 만큼 우리 뇌가 매일 청소 안 한 채로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와 인스타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 2시, 3시에 잠들게 되고 출근을 하게 되면 뇌에는 청소부가 일을 못해서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누적되면 결국 대처와 레이건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을 잘 잔다면 결국 빌 게이츠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낮 동안 습득한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각이 건전해지고 건전해진 만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잠만 가지고 말하는 건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잠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결국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기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해서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면, 편도체가 켜져서 평소보다 자극에 더 예민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확언을 하고 아무리 100번을 써도 끌어당겨지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튜 워커가 그의 책 마지막에 한 줄을 남겼어요. 잠은 우리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처방이다. 결국 이런 활동들이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건 모두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